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이 그래픽카드를 나오는 족족 싹쓸이 해버리는 바람에 정작 게임을 즐기려는 일반 사용자들은 엔비디아 AMD 그래픽카드를 구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암호화폐 채굴이 무엇이길래 그래픽카드의 허니버터 치급 풍기 현상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래픽카드는 대체 왜 태어나는 즉시 코인 채굴장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 두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에서 채굴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트코인 기준으로 파헤쳐보고 그래픽카드가 선천적으로 채굴 광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기술적인 이유를 좀 깊게 파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속는 셈 치고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내가 쿠팡에서 100만원을 지불하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RTX 3060을 산다고 칩시다.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든 삼성페이로 카드 결제를 하든 흔한 결제 과정을 거치면 결제 완료라는 화면이 뜨고 며칠 후 택배로 배송이 되겠죠.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도 은행 계좌의 숫자만 바뀌거나 다음 달 카드 값으로 나온다는 약속만으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거래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봅시다. 저와 쿠팡 사이에는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거래가 잘 되었다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행, 카드 회사가 이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 누가 봐도 제대로 된 거래라고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것 대신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거래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게 앙심을 품은 안들과학 양님이 서버에 침투해 이 거래 기록을 조작해버린다고 쳐보죠. 100만원에 0을 2개 붙인다면 저는 꼼짝없이 1억을 지불하고 그래픽카드를 사게 될 겁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꼭 중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 결승전이 심판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면 바로 파울이라고 물어뜯고 싸워버리는 대혼란이 생겨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거래가 되었다는 기록을 심판과 같은 누군가가 중재하여 믿을 수 있게 보장을 해야 하고 이 일을 은행이나 카드 회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중간자가 없는 상태로 우리 모두가 마음 놓고 거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이디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하였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 없이 거래를 하기 위해 암호화폐에서는 거래 기록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사가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은행 서버 한 곳에만 거래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면 해커가 서버를 털어버릴 경우 위험하겠지만 모두에게 그 기록이 복사가 된다면 어떤 것 하나가 조작되더라도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되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RTX 3060을 샀다는 거래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계란도 사고 우유도 사고 닭가슴살도 샀다고 해보죠. 여기서 이 거래 기록들은 일종의 암호로 변형되는데요. 예를 들어 안대공학 에러 쿠팡에서 100만원 주고 RTX 3060 샀다 라는 거래 기록이 1903ABD 블라블라와 같은 16진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 시 암호화로 사용되는 표준이 SHA-256인데요. 거래 기록이 길든 짧든 항상 똑같은 길이로 나타내는 해시라는 값으로 바뀝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학창시절 배운 함수 개념과 똑같고 실제로 이러한 암호는 해시 함수로 표현되기도 하죠. y는 2x라는 함수에서 x가 1, 2, 3일 때 y는 2, 4, 6이 되죠. 비트코인에서는 이 거래 기록들을 16진수 숫자로 표현한 뒤 SHA-256에서 정해진 함수에 거래 기록이라는 x를 넣으면 함수 안에서 1이 더하고 저리 빼고 왼쪽으로 옮겼다가 섞어 y라는 해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에서 SHA-256 암호화, SHA-256 해시 생성기로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길이의 문장을 입력하더라도 똑같은 길이의 16진수로 만들어내는 해시 값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된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데 만약 이 거래들이 모두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분마다 생기는 거래 기록 덩어리를 우리는 블록이라 부르고 이 블록들을 연결해 놓은 것이 그 유명한 블록체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시 함수는 입력되는 문자열 중에 100만원이 101만원으로 숫자 하나만 바뀌더라도 결과 해시 값이 완전히 바뀌도록 잘 섞어놓은 함수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각 거래 기록을 담고 있는 블록들은 이전 블록,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거래 내용의 해시 값에다가 현재의 거래 기록을 갖다 붙여 또 다시 암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해커가 특정 블록의 암호를 풀고 그 기록을 수정해 버린다고 해도 그 블록과 연계된 다른 블록들이 줄줄이 완전히 다른 해시 값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10분 안에 해당 블록들을 모두 해킹한다는 것조차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니 나온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킹이나 사기 행각이 바로 나타나 버리니까 시스템에서는 뭔가 맞지 않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 블록은 이상한 블록이라며 무시해버리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잘못된 블록들은 무시가 되겠지만 잘못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 이렇게 거래 기록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기록이 될 텐데 모든 기록이 제대로 담긴 원본이라는 것을 누가 검증을 해주느냐?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면 은행 서버에 있는 게 그냥 원본이라고 믿겠지만 거래 기록이 전체 분산이 된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원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들이 유효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해시 값을 기반으로 수학 문제를 내고 이를 전 세계
세계 사람들 누구나 풀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거래가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채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도, 궤도도, 여러분도 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채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채굴자들은 모든 거래들이 유효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해시 함수를 기반으로 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푸는 사람의 기록을 원본으로 인정하며 블록이 추가되고 10분마다 전 세계에 이 블록이 찐이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채굴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수학 문제를 풀고 있지 않겠죠.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굴자에게 고생했다며 코인을 주고 거래 기록 10분에 해당하는 거래 수수료를 주는 거죠. 채굴을 한 노동의 대가로 발생한 이 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과 같은 중앙관리자가 없이도 전 세계 거래 기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 채굴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누구나 채굴자가 될 수 있고 채굴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죠. 어떤 특정 권력 집단에 몰리지 않고도 암호화폐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에 채굴자들은 이 시스템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죠. 지금 개인 채굴자로부터 조직적으로 채굴을 하는 채굴업자들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살 수가 없어 그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그래픽카드를 싹 쓸어 가는 이유는 바로 그래픽카드가 이 채굴 과정에서의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가성비가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채굴에서의 수학 문제를 살펴보죠. 이 수학 문제는 블록에서 정해진 값보다 작은 해시 값을 찾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비트코인에서의 블록은 10분 동안 거래되었던 기록들과 함께 이전 블록에 대한 정보, 블록이 생성된 시간 등 다양한 부가 정보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값들은 대부분 채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죠. 그런데 그중 딱 한 개의 값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넌스라고 불리는 이 값은 0에서부터 약 42억 가지의 숫자 중 하나인데 어떤 수가 정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찾은 해시 생성기로 아무 글이나 입력하면 해시 값이 나오듯이 채굴자들은 바로 이 부가 정보들과 함께 넌스라는 값을 0부터 42억까지 하나씩 바꿔가면서 유효한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시 값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해당 블록에 적혀있는 특정 값이 난이도 수 이하가 되면 된다고 약속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HA-256으로 계산한 해시 값은 한 글자만 바뀌어도 해시 값이 통째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이 넌스를 0에서 42억 중 한 값을 아무거나 시도해보면서 나온 해시 값이 난이도 수 이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함수를 계산해보는 거죠. 채굴 과정에서 채굴자들은 흔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많은 기사들이나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넌스 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해시 함수에 입력했을 때 계산된 해시 값이 난이도 값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매번 확인하는 완전 노가다로 산수 문제를 계속 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채굴업자들은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에 이 노가다 산수 문제를 미친 듯이 풀어 먼저 난이도 값 이하인 해시를 찾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10분마다요. 만약 제가 앞으로 10분 동안 이 넌스라는 값을 찾으려면 구글에서 찾은 해시 생성기에다가 계속 값을 바꿔 넣으면서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노가다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명인 아닙니까? 반복적인 일은 컴퓨터에게 시키면 되죠. 흔히 반복적인 계산 잘하기로 소문이 난 컴퓨터 CPU에는 ALU라 불리는 연산 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그냥 사칙 연산이나 AND OR 등의 논리 연산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해시 함수 역시 이 사칙 연산과 논리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된 값으로부터 이 ALU를 이용해서 이리 더하고 저리 빼고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할 수 있죠. 초기 비트코인 채굴은 이 CPU를 통해서 계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CPU의 ALU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술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 크고 복잡한 ALU 몇 개만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에 박힌 GPU에는 CPU보다 덜 복잡한 ALU가 무지하게 많이 때려박혀 있습니다. 애초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한 점 한 점에 대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태어난 GPU는 이렇게 ALU가 엄청 많이 박혀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과 같은 알고리즘이 똑같은 계산을 무지하게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CPU보다는 GPU를 통해 계산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굴업자들에게 그래픽카드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죠. 채굴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픽카드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넌스 값을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해시 값을 생성해보고 난이도 값과 같거나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노가다를 하게 되죠. 전기세가 어마무시할 텐데 채굴을 통해 코인을 보상받는 값이 전기세보다 훨씬 크다면 그래픽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서 채굴을 하는 것은 돈 버는 장사가 되죠.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채굴장에 대한 영상이 소개되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실은 초기 자본만 들여 저렇게 세팅해 놓으면 정작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엔비디아 AMD 그래픽카드 노예들이 24시간 채굴을 시키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사려고 했던 엔비디아 RTX 3060의 경우 채굴 시장에서는 전기세 소모 대비 채굴 능력을 말하는 채산성이 좋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채굴 노예의 스파르타쿠스가 되죠. 한때 채굴이 과열되었을 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드웨어 설계 구조인 FPGA라든가 아예 비트코인 채굴 전용으로 칩을 만들어버린 에이직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2세대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 이러한 에이직 채굴이 쉽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죠. 지금은 비트코인의 경우 코인이 많이 채굴된 상태라 다른 암호화폐로 채굴이 몰리면서 다시 그래픽카드가 동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암호화폐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용 그래픽카드가 채굴에 쓰이지 않도록 그래픽카드 자체에 채굴 제한을 걸고 채굴 전용 칩을 만들겠다고 했죠. 이사수 누나의 AMD는 채굴 제한을 걸지 않겠다고 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인데 엔비디아는 단종되었던 그래픽카드 시리즈를 다시 만들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물론 아예 개인용 그래픽카드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어갈 중요한 기술인 것도 맞고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채굴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그래픽카드가 아예 구해지지도 않는 지금과 같은 대란을 바라보면 현타가 오는데요. 그래픽카드 대란을 바라보며 채굴업자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나도 한번 채굴 시도해볼까 싶어 잠깐 들떴다가 제 데스크톱에 꽂혀있는 엔비디아 지포스 GT1030의 귀엽고 깜찍한 자태를 보며 채굴은 다음 생에서 하기로 결심한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